안녕하세요.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. 신입사원 강회장 3회는 강회장이 나회장의 마술을 피해 재성의 비자금 3천억을 되찾은 후 방글에게 나랑 함께 강재성 강재경한테서 채성을 뺏어오자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요. 아직 3회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천억을 땡겨오다니 역시 강회장 스케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방글이와 함께 강재성의 비자금 관리 책임자인 송전무의 뒤를 밟은 강회장은 송전무가 재성의 장인인 태아그룹 회장 나병무의 집으로 향하는 걸 목격했죠. 사실 송전무는 나병무의 사람이었고 송전무는 나 회장에게 강재성의 비자금을 가져다 줄 예정이었습니다. 사돈이 채성을 삼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음을 눈치챈 강 회장은 강재성만 잡으면 강재경이 회장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테니 비자금 3천억을 먹어서 그걸 미천 삼아 강재경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. 비자금을 갖고 튄 송전무를 찾는 강재성보다 먼저 송전무를 찾은 강 회장과 방글은 나 회장이 송전무를 그냥 놔둘 리 없다는 걸 확신하고 나 회장엔 비자금을 넘길 때 QR코드만 빼고 주라고 조언을 했던 거였죠. 자기 차가 터지는 걸 봤으니 강 회장에게 목숨을 빚진 송전무는 이제 완전히 강 회장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강재성의 비자금 3천억은 고스란히 강 회장의 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사회 예고를 보니 방글과 한 편을 먹은 강 회장은 강재경을 이용해서 강재성의 이빨을 확실하게 뽑아놓을 계획을 세우고 강재경에게 접근합니다. 하지만 강재경은 황준현에게 채성이랑 인연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자며 그를 잘라내려고 하는데요. 이에 강 회장은 도박 한번 해보자며 안되면 그땐 절 자르셔도 좋다고 말합니다. 강 회장이 강재경에게 제안한 도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톱어드리고 먼저 강 회장이 강재성의 이빨을 뽑아놓는 방법에 대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. 강 회장은 강재성이 공들이고 있는 항만 사업이 사실은 태아그룹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건설과 엔지니어링이면 충분한 컨소시엄에 강재성이 사장으로 있는 물산을 끌어들인 건 표면상으로는 유동자금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이 틀어졌을 때 물산 쪽으로, 즉 강재성 쪽으로 세금을 전가하려는 태아그룹의 큰 그림이었죠. 이에 강 회장은 사업을 빼돌려 태아그룹과 강재성까지 세트로 나락으로 보낼 방법을 강구하여 채성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상재에게 접근합니다. 사실 이번 연천 석탄 부두 확장은 선거를 앞두고 더는 연천시장이 될 수 없는 인간과 손발을 맞춘 중앙 관료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. 즉 선거가 다가오니까 전부 끝물을 빨아먹으려고 생지랄을 한 끝에 탄생한 사업이었던 건데요. 강 회장은 방글과 함께 강원도청으로 가 다짜고짜 도지사실로 전화를 걸어 도지사님을 뵙고 싶다고 말해요. 물론 전화 한 통으로 도지사를 바로 만나지는 못했고 도지사의 참모가 강 회장과 방글을 만나러 근처 카페로 나옵니다. 이에 강 회장은 곧 확장 사업을 시작하는 연천의 석탄부두에 대해 아는지 물으며 연천 시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도 심한 사업이니 그걸 강원도에 유치하면서 기존 연천항의 석탄부두까지 다 가져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. 원래 강원도가 탄광촌이니까 명분도 있고 동해시에 유치를 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으니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. 거기다가 서쪽은 지금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골치 아프지만 동해는 공기 오염에 염려되면서도 바람 한번 불면 동해로 싹 날아가 버리니 환경단체의 반대도 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였는데요. 사실 강 회장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나 시장이 분명 석탄부두 카드를 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중앙정부는 당연히 같은 여당 식구를 챙겨줄 테니까 동해시 쪽으로 힘이 실릴 테고 그러면 재성이 진행하던 연천부두는 홀딩이 되는 거였죠. 또한 강 회장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은 조급하기 마련이기에 고민하는 건 하룻밤이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하고는 이내 도지사에게 전화가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. 한편 참모를 통해 강 회장의 제안을 들은 도지사는 선거 공약 중에 개발 이슈만큼 잘 먹히는 건 없기 때문에 선거에 꼭 써먹고 싶었습니다. 이에 강원도 도지사는 동해시장과도 뜻을 맞춰서 석탄부두 동해시 유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데요. 그렇게 강재성과 나병모의 연천부두 사업은 판이 깨지고 이상재가 그 사업을 날름 낚아채게 됐죠.
근데 강 회장의 주도권 잡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도지사의 참모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둘러야 하니 최대한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자 밝게 통화하던 강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며 사업계획서를 왜 우리 최성이 만드냐고 따진 건데요. 동해시 석탄부두 유치 사업의 주체는 강원도니까 우리가 선거에 써먹을 기박힌 아이디어를 줬으면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하는 게 순서고,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면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을 챙겨주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도지사 참모에게 참교육을 한 거였죠. 거기다가 강 회장은 우리가 파토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 강원도가 못 가져가고 연천에 못을 박아버릴 테니까 우리 제끼고 딴 곳이랑 입맞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는데요. 사실 사업은 절박하지 않은 쪽이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무산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연애와 비슷한데요. 지금 절박한 쪽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고 절박하지 않은 쪽은 사업에서 발 빼고 싶어하는 채성이었어요. 즉 아쉽고 급한 건 저쪽이라는 걸 강 회장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건데요. 그렇게 연천시 석탄부두 확장 사업에 목을 메고 있던 강재성은 이상재에게 사업을 뺏기고 확실히 힘을 잃어버립니다. 한편 강 회장은 강재성의 비자금 3천억을 이용해 채성화학 사장 강재경이 눈독 들이던 GF솔루션이라는 중견기업에 40억을 투자하고 10%의 지분을 받습니다. 이후 강재경에게 최근에 떠오르는 GF솔루션을 채성화학 자회사로 편입하자고 제안하는데요. 사실 강재경 또한 채성화학을 키우기 위해서 GF솔루션을 인수하고 싶었기에 강 회장의 제안이 달콤했어요.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. 그런데 황준현이 GF솔루션 사장을 설득해서 화학으로 딱 가져오니 황준현이 마음에 꼭 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. 사실 강 회장이 GF솔루션을 채성화학 자회사로 편입하자고 제안한 건 자신이 가진 GF솔루션의 지분 10%를 채성화학의 주식으로 바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즉 겉으로는 강재경을 도운 척했지만 실상으로는 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. 한편 강 회장은 자재부 회식에서 상무와 술대결을 벌이고 그날 밤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에 박 부장을 데리고 와 잠을 자는데요. 그냥 낙하산인 줄 알았던 황준현이 으리으리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있는 것에 놀란 박 부장. 이에 강 회장은 자신이 사실은 회장님이 숨겨둔 셋째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재벌집 막내 아들 코스프레를 합니다. 끝없는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완전 로또였다고 생각하게 된 박 부장이 되게 신나하면서 자기 입 완전 무겁다고 하더라고요. 그날부터 박 부장은 바로 강 회장 라인을 타버리는데요. 한편 태아그룹 나병무는 항만 사업을 뺏긴 후 다시 채석을 노리게 합니다.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.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